제가 군 휴학을 하고 복학을 하니까 친구들이 대체로 임용고시 합격해서 특수교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얼른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컸어요. 악착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임용고시 한 달 전에는 거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과정 졸업한 애들이 진로 교육을 받거든요. 2년 정도 있다가 취업을 하는 경우가 20명 중에서 극소수? 워낙 학생들이 개성들이 다양해요. 진짜 한 명 한 명 관심을 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뭐를 좋아하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학생들과 생활교육을 하는 편입니다. 특수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수학교에서 근무 중인 중등특수교사 서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는 특수교사입니다. 주로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장애가 없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봉사동아리를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보통 양로원이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 큰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반 친구에게 시험 공부를 알려주다가 거기서 가르치는 보람도 느끼고 사회복지사랑 교사라는 꿈을 둘 다 절충할 수 있는 직업을 고민해보다가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특수학교 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임용고시 합격 후 저처럼 특수학교에서 근무를 하거나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합니다. 일단 공통점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 학교처럼 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다 다르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담임으로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자유학기 과목, 학교 스포츠 클럽 되게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자면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반영된 교과서를 사용한다는 점이 큰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학교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중도, 중복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요. 이 교육과정은 두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자립생활,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에요. 첫 번째 자립생활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면 양치하는 방법이나 반팔을 갈아입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부분들은 상황별 의사소통 방법이나 인사하기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영역입니다. 제가 발령 첫 해 때는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수업 중에 진짜 모든 힘을 다 써가면서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날은 유독 제가 컨디션도 안 좋고 학생들이 도전행동도 많이 하는 날이었어요. 한 학생의 신변 처리를 도와주다가 그 학생이 갑자기 저한테 선생님 힘드시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저한테 제 마음을 좀 이해해주는 것 같고 자독해주는 것 같아서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도전행동은 수업 중에 수업 흐름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들인데요. 수업 중에 너무 연이어서 손을 많이 드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도전행동이라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학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수행평가도 보고 이제 성적을 내잖아요. 근데 특수학교는 그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다기보다는 서술형 평가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달력 만들기 수업할 때 이 학생이 숫자를 정말 또박또박 잘 쓰고 요의 순서에 맞게 요의도 정말 잘 쓴다 이런 식으로 좀 서술형 평가식으로 많이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특수학교에서는 전공과라는 과정이 또 운영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진로 및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설립된 이제 과정인데요. 보통 2년 정도 다니게 돼요. 이 전공과 수업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또는 직업교육 같은 거를 많이 받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설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작은 역할이라도 우리 학생들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자리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취업률이 좀 낮은 편인가요? 이게 취업률이 낮다, 높다라는 것은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자질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두 가지 정도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인내심이에요. 배변 처리를 혼자 하지 못했던 학생이 어느 정도 혼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인내심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섬세함인데요. 학생들의 꿈과 끼, 전제력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장점으로 극대화하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섬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님에겐 그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름 제가 섬세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내심은 조금 부족해서 돌을 닦는 마음으로 인내심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그럼 정성님은 특수교사가 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힘들 때가 많긴 해요. 우리 학생들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거나 좋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관찰을 해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진짜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학생들이 개선하고 있는 모습, 학교를 좀 더 재밌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특수교사라는 꿈을 갖고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특수교사가 어떤 직업인지 대체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수교사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대체로 수업 영상 브이로그를 많이 올려요. 내 유튜브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특수교육에 관련돼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오늘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생들을 길거리에서 마주치게 된다면 부정적인 시선보다는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